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초반에는 체력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체력을 기르면 보통 체육관에 가거나 뭐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집에서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에 오면은 바로 씻는 것부터 하게 되더라고요. 일단 뭔가 하루 동안의 그 찌듦을 벗어내고 싶은 마음에, 그래서 씻고 나오면 또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왠지 기분상. 그래서 홈트레이닝도 안 될 것 같고, 그리고 지역 특성상 헬스장이나 이런 운동할 수 있는 데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걸어서는 한 40분 걸어야 되고, 아니면 버스를 타면 버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가기 힘들고, 택시로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학생이라고 하기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신박사 TV에서 옛날에 그 회사를 다녔을 때 계단으로 올라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다니는 거랑 그다음에 정류장을 일찍 간다거나 이런 걸로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저희가 3층밖에 안 되긴 한데 실험실로 가는 3층을 항상 계단으로 올라가고,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5분 정도밖에 안 돼요. 그 5분 가지고는 별로 운동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학교에 갈 때는 어쩔 수 없다 했더라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돌아서 집으로 오는 걸 시작했어요. 그래서 보통은 5분? 이었던 거리를 20분으로 늘리고, 그 다음에 좀 일찍 퇴근하는 날은 저 멀리까지 가서 30분, 40분으로 늘려가지고 하루에 거의 최소한 10,000보를 걷도록 하고, 그 다음에 계단으로 운동 다니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, 그 다음에 또 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싶었는데 집에 오고 나면은 또 힘든다는 핑계로 밥을 해 먹기는 힘들고, 그 다음에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. 근데 시켜 먹는 음식 중에 별로 좋은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샐러드랑 간편식을 배달해 먹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배달을 하니까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좀 미룰 수 있는데 샐러드는 절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상하는 음식을 먹게 되니까, 그래서 먹게 되니까 이렇게 잘 먹게 되고, 그다음 그렇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편해지고,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, 그래서 이제 한 지가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주 미미한 습관이잖아요. 그래서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고,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지고, 저녁에 보내는 시간이 달라지고 해서 이게 좀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이게 점점 그리고 또 여기 싱큐베이션을 시작하고 나서 여기 6층이잖아요. 저는 계단으로 올라오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번 주에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저는 엘리베이터 고장난 걸 여기 와서 알았어요.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, 그리고 제가 수서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선정영역까지 환승을 한 다음에 선정영역에서 여기까지는 20분 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선정영역에서 걸어와서, 네, 그래서 항상 20분 하고,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오늘은 안 갈 건데 강남역에 가가지고 강남역에서 수원이 있는 부모님 댁 가는데 여기서 강남역 1시간이잖아요. 네, 걸어서 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네, 그래서 더워서 스타벅스를 아침에 먹고 오후에 먹고 그런 단점이 하나 생겨서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, 그러면은 최소한 그 한 달에 2번이라는 거는 최소한 보장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,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 되니까 날이 밝아서 좀 일찍 끝나는 날에는 학교 운동장을 좀 더 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걷기와 간편식으로 저녁을 좀 가볍고 건강에 좋은 걸로 만들었습니다. 4분 지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시간 때우시는 거 아니에요? 뭐 제가 준비했지만 되게 저는 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습관은 지금 저한테 이제 최적화된 독서 습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책을 읽은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, 제가 독서 습관을 저한테 딱 맞출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저의 방식은 공표였습니다. 공표. 저는 일단 1000권 읽을 거야 라고 주변에 얘기하고, 블로그에 얘기해서 불특정 다수 뭐 여러분들께 얘기하고, 그리고 어딜 가든 계속 책을 읽는 사람이다. 그리고 책을 읽는 직장인이다. 그리고 앞으로 대전에선 가장 많이 책을 읽는 직장인이 될 거다.
라고 계속 제가 이제 말하고 다녔어요. 근데 제 성향상 뭔가 이렇게 말을 한 거를 안 지키거나 그런 걸 되게 제가 못 견뎌요. 아주 일단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모는 거죠. 지금 이 리딩도 제가 그때 카톡으로 뭐 제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되게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. 원래 뭔가 나서고 알아서 뭔가 앞에서 이끌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책을 읽으면서 아, 이렇게 회피하고 뭔가 자꾸 피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. 내가 실제로 책을 읽어가면서 성장하는 걸 느끼다 보니까 접근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달려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도 특히 이 책이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손을 들었던 거고요. 이렇게 뭔가 저를 하는 쪽으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공표하고 하겠다라고 뭔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이게 제가 독서 습관을 갖게 된 이제 저한테 제일 맞추게 된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환경 설정적인 방법으로 일단 저는 이 펜이 없으면 책을 못 읽어요. 이 0.28mm 이 볼펜이 없으면 책을 못 읽어가지고 이 볼펜을 엄청 많이 사놨어요. 엄청 회사 돈으로 엄청 많이 사놔서 일단 침대, 소파, 책상, 사무실 두고 책상 이렇게 5군데 이 볼펜 세트를 갖다 놨고요. 그리고 더불어서 독서등, 조명이 항상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조명을 세팅해 놓고 이 볼펜들을 갖다 놨어요. 그래서 책이야 제가 항상 끼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일단은 책을 보는 습관을 먼저 들였고요. 일단 그게 이제 두 번째 저의 그 방법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 멋진 책장을 갖다 놨어요. 멋진 책장을 갖다 놓고 책장 분류별로 자기계발 영역, 뭐 업무 영역, IT 영역, 뭐 경제 경영 영역 뭐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그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. 그 앞에서 내일 무슨 책을 들고 나갈까? 이걸 재독해 볼까? 아니면 새로운 책을 해볼까? 나만의 이제 서점을 꾸린 거죠.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읽어야 될 책 라인에는 제가 너무 읽고 싶은 책들을 이렇게 꼽아놓고 괜히 그 앞에 가서 서성대면서 이거 언제 읽지? 이거 며칠 날 읽지? 이거 언제 재독하지? 그리고 8월 10일 날 제가 이제 대전 빡동을 가게 되는데 벌써부터 설레요. 무슨 책을 읽을까?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읽을 텐데 어떤 책을 가져가서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읽으면 그 여러 사람들이랑 그런 주변 그 분위기와 이런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이제 저의 세 번째 습관이 시간이 꽤 기네요 생각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체인지 그라운드 덕분에 제가 하게 된 습관이 데일리 리포트를 제가 씁니다. 그래서 매일매일 매 시간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책을 읽었고 무슨 서평을 쓰고 무슨 업무를 했고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쓰긴 하는데 아직 쓸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는 하지 못해요.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뭐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지금 거의 한 6, 7개월째 계속 적어 놓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껏 해온 이력을 쫙 관리해 가면서 이제 그거를 스스로 평가하고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습관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솔직히 자랑할 만한 습관이 있는 건 딱히 아니고 제가 그냥 안 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술, 담배, 커피를 일단 안 하고요. 그래서 돈 쓸 일이 좀 없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술자리 가면 그냥 물만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이러는데 안주만 축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에 이제 해장해야 할 일이 없어서 일찍 항상 일어나는 편이고 저는 좋은 습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7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면 알람이 항상 울리기 전에 깨요. 그래서 알람 소리를 거의 들을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시간이 남아서 아침에 책을 읽거나 요새는 좀 달리기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솔직히 책도 제가 생각했을 때 밖에서 친구들 만날 때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여기서 얘기하기엔 너무 민망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항상
항상 그게 있어요. 보면은 이 서평을 올리시잖아요, 다들. 제가 항상 꼴등으로 올리더라고요. 저는 겨우겨우 그 마감 근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, 그래도 하나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. 일단 어떻게든 꾸역꾸역 끝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첫 번째, 뭐 두 번째 이렇게 못 가도 꾸역꾸역 끝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, 또 그런 게 있어요. 막 예를 들어서 막 잘 못해도 잘 못하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. 잘 못하면 나는 이만큼 더 잘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잘할 게 많이 남아있다는 식으로 좀 생각하는. 그래갖고 뭐 이렇게 어떤 나 스스로를 나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, 그래서 뭐 달리기 같은 경우도 원래 저는 달리기가 되게 느린 편이에요. 그래서 항상 뭐 100m 달리기 하면 한 20초? 그래도 오래 달리기는 이제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그런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와, 3분, 2분. 제가 사실 30초 거의 먹고 들어갔는데도 끝이 안 나요.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달리기를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,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, 그거 있다. 저도 약간 이렇게 해야겠다고 뱉으면 해야 하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,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 새로운 저의 좋은 습관들, 과거에 갖고 있던 좋은 습관들, 그걸 이제 대학원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좀 바쁘다는 핑계로 당장 당장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좀 미뤄왔던 일들이 있었는데, 그걸 유튜브 하면서 요새 다시 좀 되찾고 있고, 싱큐베이션 하면서 다시 되찾고 있고, 사실 일주일에 한 권이 이렇게 읽기 힘든 건지 몰랐어요. 옛날에 일주일에 한 권 막 읽었을 때도 있는데, 너무 오래 손을 놨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책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서평 쓰는 게 쉽지 않구나, 그런 걸 많이 깨닫고 반성하는 습관,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, 겨우 이제 8초만 남겼는데요. 유튜브에서 말 많이 하지만 그게 이제 사실 다 편집의 힘이거든요. 이렇게 한 번에 원테이크로 가는 신 박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. 끝. 자랑할 만한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운동을 되게 좀 좋아해서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굳이 자랑하기니까 뭐뭐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자면, 태권도 하면서 이제 대회까지 나갔었고, 뭐 검도, 그리고 합기도, 주짓수, 뭐 크로스핏, 종합격투기,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. 그래서 20대 때는 좋아하는 일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크로스핏 코치나 이제 킥복싱 코치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좀 운동에 관해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다양한 운동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다양한 운동을 접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랑 맞고 너무나 재밌고 하는데, 사실 제가 격투기 쪽을 좋아해서 그쪽 운동을 많이 했는데, 사실은 부상의 위험 때문에 이게 지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일반인 같은 경우는 따로 일도 해야 되고 이제 생활도 있고 하니까, 만약에 전업 격투기 선수면은 다 감안하고 할 수 있겠지만,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주짓수를 하면서 급성 여기 허리 인대가 확 늘어나서, 그때 당시는 몰랐거든요. 근데 갑자기 하는 순간에 제가 일어나질 못했어요. 엎어진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고, 그때 허리가 엄청 중요하구나. 왜냐면 허리가 한번 잘못되면은 아예 그 상체 움직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응급실에 실려간 다음부터는 이제 격투기 쪽 운동은 아예 안 하고 있어요. 왜냐면 너무 감당해야 될 게 크니까.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운동은 맨몸 운동인데, 그게 좋았던 게 뭐냐면 부상 관리를 철저히 제가 할 수가 있어요.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, 맨몸 운동은 홈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, 장소 상관없이 할 수 있고, 언제든 할 수 있고, 생각나면 바로 할 수 있어서 이게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맨몸 운동하면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턱걸이를 한다든지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, 그래서 가장 저의 큰 목표는 그 체조 기술 중에 플랜체라는 기술이 있어요. 그거랑 이제 물구나무 선 상태에서 이제 팔굽혀펴기하고 그
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막 일자로 막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기술을 실제로 와이어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거의 최상급 레벨 정도. 그리고 이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고 움직이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운동을 지금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, 네,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 운동을 제가 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운동 노트를 쓰고 있어요. 예. 근데 그거는 어떻게 쓰냐면 저는 하루 그 요일이랑 날짜를 적어 놓고 그날 한 운동을 제가 다 적어요. 횟수 몇 개, 어떤 운동을 했고, 그걸 다 적으면 이게 사실은 적기도 되게 귀찮고 한데 이 운동 노트를 통해서 어제는 내가 이 운동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. 그러면서 이제 편식하지 않는 운동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어제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줄여도 되겠다. 그러면서 이제 운동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운동 노트를 굉장히 추천드리고,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먹는 것까지 쓰시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것까지 하기 힘드실 때는 그냥 운동하시는 것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의 정체성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 병 때문에 좀 일찍 돌아가셔서 거의 제 나이 비슷할 때 돌아가셨거든요.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그때 청력을 잃으신 다음에 거의 돌아가시기 말년쯤에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지내셨어요. 그래서 어릴 때 제 기억은 할아버지가 항상 누워 계셨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운동도 다 좋고 몸매 좋은 것도 좋은데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구나. 그래서 저희 정체성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저희 정체성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아이에게 추천하는 운동이 뭘까요?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, 사실 제 경험으로 돌아봤을 때 저도 이제 그 동생이 있었어요. 그래서 2살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 부모님께서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운동 그 학원에 자주 보내셨어요. 뭐 검도도 배워봐라, 합기도도 배워봐라. 왜냐면은 보살필 시간이 없으니까. 근데 그러면서 제가 체험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운동이 재밌는 거네 라고 알게 되면서 그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제 의지나 환경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사실 아이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. 네.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함께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같이 뭐 뛰어놀 수도 있고, 아니면 학원에 같이 가서 이제 해보고 기다려줬다가 같이 오고, 이런 것들을 자주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순간은 저는 거의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하나가 딱 좋으면 나 이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? 라고 해주셨는데, 사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나도 저 사람처럼 바뀌고 싶어. 그러니까 거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그리더라고요. 저도 그랬었고. 근데 사실 운동을 계속 지속하실 수 있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미거든요. 근데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수준을 계속 낮춰야 돼요. 5분 달리기 하고 그래 괜찮아. 그러니까 수준을 낮춰야지만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. 저도 막 주짓수 할 때 막 대회 나갈 거야 막 이러고 하다가 오히려 그게 부상을 입히는 큰 데미지가 오고, 그러니까 욕심이 항상 안 좋은 거를 불러오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수준 낮춰서 이것저것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못했다고 너무 자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, 그거는 오히려 운동이랑 멀어지는. 답답하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멀어내고 그냥 하루에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운동복을 입고 제자리에서 한 5분간 뛰더라도 일단 수준을 최대한 낮게 해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, 그리고 우리 현석님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를 볼 수 있나요? 운동 노트를 어떻게 잘 그렇게 할 수 있나요? 했는데, 사실은 운동 노트를 저는 한 가지 방법으로 쓰진 않아요. 어떨 때는 개수로 써서 개수량을 늘리고, 어떨 때는 피로도를 쓰기도 하고,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각화시켜서
그때 저한테 제가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늘리려고 해요. 최근에는 이제 턱걸이를 이제 밴드 사용해서 한 300개씩 하고 있는데, 근데 예. 근데 근데 하루에. 근데 이게 저도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턱걸이 하나도 못했어요. 네, 해병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거기서는 밥 먹기 전에 턱걸이를 시켜요. 그래서 턱걸이를 못하면 밥을 안 먹어요. 그래서 저도 그때 턱걸이를 그때 처음 해서 하고 있는데, 요즘에는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그 지구력을 늘리기 위해서 시간 단축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특히 현성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준프로시잖아요. 그래서 자세 같은 것도 되게 중요시하고 하는데, 저는 사실 영상으로 찍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거나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남이 봐주는 것도 남의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객관성을 보려면 이 영상이 최고다. 네, 영상이 최고다. 그리고 일지나 뭐 데일리 리포트, 운동 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, 이 책에 나온 거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. 수준 낮추고 그냥 써라. 그러니까 당연히 매일 시간마다 데일리 리포트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. 저도 쓰고 있는데 데일리 리포트, 운동 노트 쓰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냥 써요. 못 써도 그냥 오전 것만 쓰더라도 오후 거는 그냥 못 썼다고 해놓고 그냥 넘겨요. 왜냐면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갑자기 막 솟을 때 있잖아요. 나 더 쓰고 싶은데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.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자기 비하하는 것들은 수준을 낮춰서 최대한 없애버리고, 자기가 긍정적인 마음이 잃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써라. 네, 끝입니다. 저는 뭐 말씀드리면은 편견이 아니라 실제거든요. 그 운동을 싫어해요. 그래서 네, 저는 운동을 싫어해요. 그래서 그 홈트레이닝도 시도해봤는데 일단 힘들면은 하기가 싫고,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운동 효과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방금 설민님 말씀 들은 거 듣고 이제 수준을 낮춰서 제가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플랭크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에 1분 정도씩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네, 이 정도면 될까요? 편견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동안 운동을 했을 때도 다 항상,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찾을 때도 헬스장이나 뭐 운동할 수 있는 학원을 찾은 것도 누가 나를 지켜보고 이렇게 더 해야 되라고 말을 해줬어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찾았는데 안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, 왜냐면 집에 가야 되니까 걸어는 가야 되고, 뭐 중간에 택시를 타거나 이러면은 또 금전적인 그런 손해가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였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전 모습을 말씀해 주셔서 책을 읽기 전의 모습을 말씀해 주셔서 이거 방송 불가 뭐 이런 거 아니죠? 네,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. 30대를 돌아보면 저는 30대 때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뭐 주변에서 막 뭐 이렇게 리더 대우 해주고, 뭐 대표는 아니지만 이사 대우 해주고, 뭐 혜택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, 그래서 되게 막 이 정도면 이렇게 살면 재밌겠네라는 뭔가 허영심에 막 살았었죠. 그리고 제 그때의 정체성은 이런 내적 정체성이 아니라 외적 정체성이었어요. 그래서 운동을 해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핏, 옷빨이 잘 받는 몸, 뭐 이런 거, 필라테스를 하건 요가를 하건 모든 운동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런 뭔가 본인이 포장되는 거가 30대, 40대 초반까지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는데, 제가 이제 작년에 43살이었는데 프로젝트를 나갔는데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이제 50대 컨설턴트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저게 50대 내 모습이 될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. 너무 싫은 거예요.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. 40대 이제 그 경우 사춘기가 온 거죠. 정체성에 막 혼란을 느끼면서, 와,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지금 직급을 떼고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가, 뭐 문해력이 높은 사람인가, 이런 내적으로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. 무조건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뭐
방법을 여러 개 생각해봤죠. 기술사를 따야 되나 아니면 뭐 뭘 해야 되나 막 이런 방법을 찾다가 우선은 문해력을 높여야 되겠다. 너무 40대 문해력이 아니다라고 부끄럽더라고요, 너무. 그리고 직급을 뗐을 때 과연 그 어린 친구들과 내가 이 경쟁이 되느냐. 지금 나이만 들어가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외적 그 가치관에서 내적 가치관으로 이제 바꿨죠. 근데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, 지금. 정말 1년 만에 정말 제가 막 너무 느껴요. 이 내적으로 성장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 보는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게 주변에서도 이제 긍정의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런 그 중년의 사춘기를 겪어서 지금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갖게 됐고요. 그리고 아까 기록의 꾸준함을 어떻게 저는 뭘 하나 하겠다 그러면 그냥 꾸준해요.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. 그냥 제 장점 같아요. 제가 하겠다 하면은 그냥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